현재 상태에서 공수처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복성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법제를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은 물러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출국금지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도원 의원. 실제로 검찰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건 정말 이성윤 지검장이 그 안양지청이 불법 의혹을 하겠다는 걸 저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23일 그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시도가 있었고, 지금 수사하는 대로 그 불법 그 출금 그 의혹이 있는 당일날 그 23일 있었고 24일날 그때 23일에 제출됐던 그 허위 출국 그 금지 요청서, 그다음에 출국 승인 금지 승인 요청서 관련해가지고 동부지검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후 승인해달라, 내사번호 없는 그 내사번호를 적었지만 사후 승인해달라 요청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4월달에 법무부 요청으로 그 과정을 수사했는데 안양지청에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 그 출국 관련해서 도와준 사람만 수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불법 출금 의혹은 수사하지 말라라고 요청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성윤 그 지검장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또 관련자로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용구 그 차관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최강욱 그 의원 기소라든지 그동안 중앙지검에서 막아왔던 사건들이 계속 기소가 되면서 또는 수사가 이제 무혐의로 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려해야 될 측면은 이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첩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공수처로 가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고, 김 변호사님, 실제로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당시에 안양지청에 수사 보고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문건을 지금 검찰이 확보해서 증거를 갖고 있는지 뭐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 언론 보도의 근거는 이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안양지청에서 당시에 사실은 이 긴급 출금에 관련된 문제를 수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안양지청에서 처음에 수사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누군가가 몇몇의 공익 법무관들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곧 검찰이 출금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빨리 나가세요. 뭐 이런 정보를 줘서,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비호한 세력이 있다. 이 의혹이 자꾸 문제가 제기돼서 그걸 수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애초에 제기됐던 그 김학의 전 차관 비호, 이건 없고 이 이모 검사가 긴급 출금 서류를 위조한 거,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가 들어와서 수사 보고서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가 작성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돼서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 이런 식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라 이렇게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익제보자가 애초에 한 얘기는 뭐냐? 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된 것도 아니고
이성윤 당시에 백원 방한부패 부장이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서 이모 검사가 이 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써놓고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이거 동부지검장이 사후 좀 승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장이 노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취재로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검찰의 저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김주옥 교수님,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출국 금지를 의혹, 여러 가지 수사,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를 정말 이성윤 지검장이 막았는지 아닌지 검찰이 들어보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속도가 빠르거든요. 결국 공수처 출범하기 전에 매듭 짓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이첩 얘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첩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지금 공수처 자체 여건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좀 추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첫 번째 문제 이게 허위문서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법무부는 허위문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실제로 무마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윗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좀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윗선이 항상 검찰 내부의 윗선이 아니라 청와대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가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화면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나와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들이 엄청나게 공분을 했었죠. 공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 소위 검경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전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국민적 공분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윗선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연결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몇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허위 보고서를 썼는데 그냥 바람보다 먼저 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윗선의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 알아서 했었거나 아니면 법무부 말대로 법률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윗선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과 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에 아시겠지만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열심히 하되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잠시만요. 제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로부터 알려진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5시 30분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일 그러니까 1월 28일부터 임기가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접한 소식으로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다.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 장관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고 박범계 장관 법무부 체제가 됐습니다. 속보 좀 전해드렸는데 다시 좀 본론으로 와볼까요? 남영희 부대변인님.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거든요. 이제 바뀔 다음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실 텐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금지, 은폐 의혹 말고도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정말 언론과 야당의 주장대로 지적대로 사실이라면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든 어느 다른 자리를 가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그 추윤 갈등의 핵심으로 찍혔던 이성윤 지검장이 그 추 장관 라인이었다고 해서 정치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한간의 의혹들이 있는 부분에 전 더 힘을 싣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김학의 출금 은폐 의혹을 다시 지금 재수사하는 것도 이 상황에 맞는 수사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표적 수사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무혐의 결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언론에 얘기되는 것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전자결재를 올렸는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핸드폰 포렌식이 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찌됐든 이제 지금 조금 전
속보처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예. 뭐 인사는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시겠죠. 하시는데 뭐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수사 상황들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임무들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정권에 부담이 된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서 뭐 다른 자리로 옮긴다. 저는 그것보다 이 자리에서 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 종결을 지어야 되고 그런 책임을 다 마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말씀은 이른바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추장관 라인으로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서 좀 과도하게 표적 그 공세를 당하고 있다 이런 뭐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성윤 지검장 얘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은 내부 고발자의 공익신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 간부 그리고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여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복성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절차적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까지도 잘 덮어주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저는 부정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얘기를 좀 볼까요? 오늘 김남국 의원이 공익 제보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복성 수사니까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하고 이제 몇 가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라는 게 김진욱 처장만 그러니까 검사 한 사람이죠. 있고 총 25명의 검사를 둘 수 있습니다. 24명의 검사가 없습니다.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차장 인선이 되고 다른 검사들과 수사관까지 하려면 7, 8주가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아마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로 넘기면 일단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알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혐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도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입을 맞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공수처법을 자세하게 보면은 모든 검사나 공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수사했던 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이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학의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김 변호사님, 네. 제가 좀 김남국 의원 말 말고도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은 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 있었던 일을 독직 폭행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저 세 얘기 중에 동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저는. 김남국 의원의 말 부정한 목적. 저는 공익제보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공익제보라는 거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 현 정부 들어서 공익제보성이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호 전 수사관 어찌됐든 본인들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수사받은 사람도 있고 김태호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자 그걸 알고서도 이건 부당한 불의가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는 거고 이번 사건 공익제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나에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질 거였으면 나 지겠다. 그런 어떤 부담을 안고서도 공익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 뭐요? 그거 공익제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궁금하고. 윤건영 의원 얘기. 예. 글쎄 저는 문건영의 민주화운동 제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죠. 저 얘기는 목적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전엔 그랬죠. 현대 민주주의와 현대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 예전엔 저랬습니다. 야, 목적이 좋은 건데 그럼 수단을 해도 좋지 않아? 되지 않아? 내가 좋은 목적을 해서 한 거잖아.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법이 있기로서는 그게 뭐 그렇게 탓할 거야. 이런 논리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하고 절차적 법치주의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도 적법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 얘기, 고생 끝에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그러면은 범인 잡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흉악범 잡다가 그 흉악범을 죽게 했습니다. 그거 윤건영 의원 잘했다고 하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일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나쁜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들 다 덮어주고 가도 된다라는 취지의 저 얘기가 과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결국은 그냥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왜 그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꺼내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검찰이 본인들의 어떤 개혁 대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바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검찰이 맡지 말고 이 수사 공수처가 맡아야 된다. 여당 의원들이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보니까 공수처법 25조 2항이라고 그러죠.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뭐 이런 경우에 이첩해야 된다. 이 조항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조문도 저희 검토를 해보고 그 얘기는 하여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일단 윤 총장과 어떤 얘기를 새로운 공수처장이 나눌지도 좀 궁금한데,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이요. 근데 김종옥 교수님 여기 보면 4차례나 신고받고도 권익위가 손 놓고 있었고 실제로 공수처 이첩 문제를 두고 권익위가 오락가락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권익위에서 4차례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권익위가 하는 게 이제 국민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본연의 자기의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그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간에 예를 들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공익제보들을 우리가 다 옹호해줘야만 소위 관료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공익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내용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검찰 내부에서 이 내용들을 인지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나온 내용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 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익위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권익위가 문제가 있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수처랑 제가 볼 때 분명히 협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24조에 의해서는 수사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25조에 의하면 이첩하게 돼 있는 내용이야. 이 사건 자체들은. 그러니까 지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검사나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갖다 맡긴다고 이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요건에 따라서는 분명히 검찰이 공수처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 공익신고자가 기밀 유출한 건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 시각을 좀 얘기했었는데 공수처로 넘겨라.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 얘기까지 좀 갑론들박이 많습니다. 이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검찰 수사 관련이 하나 또 있습니다.